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재입니다. 네, 예전에는 이 허리 통증이 그 중년 이후에 찾아오는 고질병 같은 거였다면 요즘에는 10대부터 3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장시간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니 허리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앉아있을 때 척추는 우리 몸의 몸무게의 2배 이상의 압력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현대인의 고질병, 허리 통증에 대해서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인구의 80% 이상은 살면서 한 번쯤 허리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 이렇게 허리가 아프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환이 허리 디스크, 요추, 추간판 탈출증인데 허리에 발생하는 여러 질환 중에서 허리 디스크와 간별이 필요한 질환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척추관 협착증인데 언뜻 비슷해 보이는 두 질환은 증상부터 치료 방법까지 차이가 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신경이 눌리면서 아프기 때문에 그 눌린 신경을 따라서 다리까지 아픈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협착증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자세 변화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느냐, 악화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좀 편안해지느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쭈그려 앉았을 때, 허리를 구부렸을 때 편하시다는 분들이 더 많고요.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수하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해서 허리를 구부렸을 때 통증이 악화되는 것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나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걸었을 때 오히려 다리에 파행증이 일어나면서 다리가 굉장히 아파서 힘들다 하시면서 주저앉고 쉬었다가 또 가시고 하시는 증상이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약물, 주사,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로도 증상 개선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 달 이상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통증이 계속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면 시술이나 수술이 권고된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영상학적으로 척추의 불안정성이 명확하게 보일 때, 세 번째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심한 통증이 있을 때입니다. 이 중에서도 응급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때인데요. 이때는 우리가 다리에 마비가 생긴다든지 다리뿐만 아니라 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감각이 이상해서 남의 살처럼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대소변 보기가 어려워지는 대소변 장애가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꼭 병원에 오시길 바랍니다. 평소 꾸준히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허리 통증.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허리 질환에 대해 신경외과 전문의 오연호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허리에 이렇게 통증이 느껴진다는 건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또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을 좀 풀어주라는 일종의 신호기도 한데요. 사실 이런 걸 좀 잘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한번 몸에 익은 습관을 고치기란 굉장히 어려운데요. 잘못된 자세를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에는 심각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허리 질환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질환들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가벼운 통증이 있을 때 빨리 원인을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오현호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허리가 아프면 가장 먼저 이제 뭐 보통 허리 디스크라는 질환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허리 통증이 있으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허리 디스크, 그러니까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모든 원인이 허리 디스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지 알기 위해서는 허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면서 허리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 허리 MRI 사진입니다. 우리 뼈는 네모나게 척추뼈와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 그리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인대와 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가 아프다는 것은 이러한 허리를 이루고 있는 것들의 기능 이상이나 상호작용이 어려워져 발생하는 몸의 이상 신호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허리 구조물들의 이상 신호가 지속되면 허리 질환이 되는데 네. 허리에 생기는 모든 병은 다음 9가지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추간판 탈출줄, 뼈가 앞으로 나가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 많은 분들이 아시는 척추관 협착증, 선천적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일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척추가 분리된 척추분리증, 척추의 종양, 척추의 감염, 주로 외상에 의해 생기는 척추 손상, 척추 혈관 질환, 골다공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허리 디스크는 아니고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아프게 하는 병의 한 가지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허리 디스크라고 말하는 거를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단어가 조금 어렵죠. 어려워요. 아니, 이 추간판이란 걸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추간판이라는 것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완충 역할을 해주는 구조물인 디스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할 때 디스크 하시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디스크, 즉 추간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디스크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디스크는 안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수액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디스크 외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디스크와 뼈 사이에 있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은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굵은 신경이 내려가는 길인 척추관입니다. 신경은 약하지만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360도로 보호를 하고 있으며 이 굵은 신경에서 다리로 신경들이 분지되는데 파란색 화살표가 분지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신경공이라고 부릅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경이 허리에서 나오는 길을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신경공을 통해 나가고 이 공간을 통해 신경이 하지로 내려갑니다. 가끔 병원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나는 엉치 쪽이 아픈데 또는 다리가 땡기고 저린데 왜 허리를 검사하느냐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허리에서 신경이 다리로 나가는 길목인 이 신경공에 문제가 생기면 엉치와 다리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녹색의 동그라미로 생기는 후관절, 이곳은 윗뼈와 아랫뼈가 이어주는 이음새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전에 근골격계의 질환을 언급했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디스크가 힘을 못 쓰게 되고 힘을 못 쓰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관절 쪽에 부담이 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해서 여기 관절에 대한 통증도 함께 동반되게 됩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손가락으로 딱딱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손가락 관절을 쓰면 쓸수록 이게 두꺼워지면서 비유가 되면서 굵어지듯이 허리에 있는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관절 자체에 대한 관절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디스크와 그리고 또 그 밖에 구조물들에 좀 문제가 생기면 허리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랑 좀 관련이 깊다고요? 네, 맞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급성 디스크 파열 및 외상을 제외하고는 허리 통증은 대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에 의해 발생합니다. 아까 허리 통증의 원인을 관절 및 인대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 MRI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요. 왼쪽은 20대의 젊은 남성, 그리고 오른쪽은 20대의 젊은 여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정상적인 구조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허리를 옆에서 자른 단면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 디스크이고 가운데 동그랗게 있는 이 부위가 신경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 머리에서부터 나오는 신경이 지나가는 이 척추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전체가 신경은 아니고 여기 동그란 것 중에서도 검게 보이는 점점이 보이는 것들이 신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신경이 눌리냐 안 눌리냐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보시면 이곳이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검은 것들이 근육이 되겠습니다. 네.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봤을 때 먼저 근육량을 보면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남성분이 여성에 비해서 근육량이 많고 네. 또한 밀도 또한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지금 화면에 새로 띄워드린 것은 80세 여성분의 영상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아주 구조물이 명확하게 있던 젊은 나이의 영상과 틀리게 이 환자분은 이 경계가 불분명하고 약간 흐릿하게 보이죠. 잘 안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이 자체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노화가 되면서 생긴 것이고요. 네. 또한 이 관절면이 되게 매끄럽고 작았던 것이 좀 두툼하고 이렇게 우둘투둘하면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관절 쪽으로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관절염 아니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영상학적으로도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허리를 옆에서 본 MRI 사진으로 이 왼쪽에 있는 첫 사진은 30세 남성의 사진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네모난 게 뼈고 이 뼈하고 뼈 사이에 하얗게 들어있는 게 이게 건강한 디스크인데요. 화면에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유는 건강한 디스크는 수분을 충분히 머금고 있고 탄성이 있어서 뼈하고 뼈 사이에 충분히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보다 밑쪽에 여기 요추 4번, 5번인데요. 이 부위에 보이는 것은 위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검게 보이시죠? 네. 이 부위는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서 젊은 나이로 하더라도 노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분을 잃고 우리가 푸석푸석해지고 탄성을 잃으면서 이렇게 검게, 좀 더 상대적으로 검게 보이는 것입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좀 더 확인하게 하실 수 있겠는데요. 103세의 남성분 사진입니다. 여기 네모난 뼈가 뼈 모양 자체도 네모냈던 뼈가 좀 모양새도 변했지만 이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의 색깔을 보시면 왼쪽 사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검게 변해 있는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55세 남자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 단계로 하얀색이긴 하지만 좀 더 검게 보이고 그리고 일부는 굉장히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이 된 영상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척추도 노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물렁물렁한 조직이다 보니까 디스크가 좀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디스크는 사춘기 이후부터 함께 늙기 시작합니다. 디스크는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조직으로 이러한 물에 의해 아까 보신 MRI 사진처럼 하얗게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사춘기 이후에 노화가 진행되면서 디스크의 변성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디스크의 변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증상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다리 쪽 증상이 생기는 디스크 변성이 어떤 것인 것을 보니 주로 디스크 분출 및 떨어져 나간 형태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이 뼈와 뼈 사이에 들어있는 디스크가 가운데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뒤쪽으로 후방으로 분출되어 있어서 여기 있는 신경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사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디스크가 여기가 사진으로는 왼쪽이지만 실제로 환자분에게는 오른쪽에 해당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왼쪽은 정상이지만 오른쪽으로 굉장히 심하게 신경근을 누르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허리가 아픈 걸로 끝나지 않고 다리까지 아픈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거는 실제 환자의 MRI 영상인데요. 여기 디스크가 뒤로 빠져나와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허리에 발생한 질환인데요. 근데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좀 특징적인 증상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는 병, 즉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은 허리 통증 이외에 여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병이 진행함에 따라 초기에는 허리가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이후에 다리가 저린 하지방사통이 나타나게 되고 병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다리 감각을 잘 못 느끼게 되고 잘 걷지 못하는 운동마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심하게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MRI 사진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건강한 쪽은 뒤쪽이 매우 매끄럽게 이어져서 정상적인 구조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검게 보이는 이 디스크 중에서도 네. 특히나 약해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심하게 터져 나오면서 단순히 뒤쪽인 뿐만 아니라 위쪽까지 밀려서 나오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검게 내려오는 이게 신경인데요. 아무래도 뇌에서부터 내려올수록 좌하지로 모두 분지가 되기 때문에 점점 가늘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좁아져 있고 신경이 눌리면서 이렇게 휘어있는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디스크가 오른쪽으로 굉장히 심하게 튀어나오면서 가운데 이쁘게 있어야 될 디스크 신경이
이렇게 왼쪽으로 쏠려 있는 모습을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정도로 영상학적으로 이 정도로 굉장히 심할 때에는 네. 단순히 허리 아프고 다리가 저릴 뿐만 아니라 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하반신 마비까지, 다리 아이고. 마비까지 올 수 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우리가 보통 허리 디스크라고 부르는 그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이외에도 다른 질환 때문에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환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하면 디스크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병에는 매우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요추간판 탈출증, 척추뼈가 앞으로 나가는 척추 전방 전이증, 중장년 많은 분들이 아시는 척추관 협착증, 선천적으로 발생하거나 또는 일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척추가 분리된 척추분리증, 척추뼈에 종괴가 발생하는 척추종양, 척추뼈에 감염이 발생해서 균이 있는 척추 감염 또는 외상에 의한 척추 손상, 그리고 드물긴 하지만 척추 혈관 질환, 그리고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 등이 있겠습니다. 네. 네.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넘어지시면 압박골절로 많이 오시잖아요. 이 압박골절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하죠. 골다공증이 아니더라도 큰 충격을 받으면 골절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교통사고라든지 낙상이라든지 같은 큰 충격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충격이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우리가 걷는다거나 계단을 오른다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울 때에도 항상 충격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척추뼈에는 항상 충격이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골다공증이 없는 분들은 이러한 충격에 큰 문제 없이 이거 충격을 이겨내고 골절이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뼈가 약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골절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척추의 몸통은 몸무게를 견디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위아래로 압력을 받으면서 골절이 생길 경우에는 위아래로 뼈가 눌리는 압박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골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인 골다공증은 쉽게 말하면 뼈가 약해져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 원인으로는 폐경 후 에스트로겐 호르몬 감소로 인한 골 흡수의 촉진, 조기 폐경이나 자궁 적출술을 받거나 과도한 음주, 흡연 등으로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라도 좀 골다공증을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은 남녀 모두에게 생길 수 있지만 특히나 폐경 이후에 여성분들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여성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22.1%, 반면에 남성분은 2.7%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할머니가 허리가 구부진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안쓰러운데요. 네. 이분들은 허리가 아파도 한 3일 참으니까 괜찮았다. 그리고 자녀분들이 걱정할까 봐 그냥 참았다. 아니면 골다공증 검사 한 번도 안 해봤다. 병원에 온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네. 그래서 네.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통증으로 해서 움직임도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아프시면 꼭 좀 와봤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나 여성분들, 제가 할머니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성분들의 유병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특히나 여성분들은 젊은 나이에서부터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요. 임산부이시거나 수유기이신 분들, 우유 등의 유제품이나 콩, 두부, 야채, 생선 등의 충분한 섭취와 함께 산보라든지 조깅을 조금씩이라 좋으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폐경 3년 이내에 호르몬 치료를 고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치료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 꾸준히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우리가 뼈 자체를 그리고 근육 자체를 함께 강화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나 단순히 마실 가듯이 천천히 걸으시는 것보다는 네. 약간 경보하다시피 빠르게 걷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근육을 골고루 단련함으로써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의 호전 및 악화를 막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하신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와 우리가 감별이 필요한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추간공 협착증입니다. 네. 그건 어떤 질환인가요? 우선 협착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협착이란 말은 좁아졌다는 말인데요. 네. 바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협착증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마에 주름이 생기듯이 네. 누구에게나 나이가 들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쯤에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뼈하고 뼈 사이 간격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좁아지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디스크가 변성이 일어나면서, 즉 노화가 일어나면서 이 높이가 낮아지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신경공, 이 여기 쪽을 통해서 신경이 다리 쪽으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공간 또한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변성된 디스크가 단순히 좁아져서뿐만 아니라 약해진 디스크가 뒤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네. 더욱더 좁아지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신경이 좀 더 눌리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색의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은 뒤에 있는 관절이라고 해서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네. 쉽게 말하면 윗뼈와 아랫뼈를 이어주는 이음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디스크가 역할을 못하게 되고 힘을 못 쓰게 되는 디스크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절이 좀 더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관절에 대한 퇴행성 변화가 더 심해지게 되고 그 자체만으로도 허리의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디스크와 함께 신경을 앞뒤로 더 누를 수 있는 협착증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로 인해서 통증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그림으로 보였던 사진이 MRI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쪽과 위에 쪽 구멍을 보시면 이 전체가 신경은 아니고요. 이 신경공에서 검게 보이는 이 일부가 신경입니다. 그래서 정상의 부분은 신경이 지나감에도 여유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협착증이 있는 부위는 어때요?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여유 공간이 없어지고 네. 실제로 이곳과 틀리게 여기 뒤쪽으로도 검은 거 보이시죠? 네. 여기 관절이 동시에 두꺼워져 있으면서 퇴행성 관절이 같이 있으면서 앞, 뒤로 신경을 눌러서 여유 공간이 거의 안 보이게 됩니다. 그 얘기인 즉슨 그만큼 신경이 많이 눌렸다는 얘기고 이로 인해서 증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단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 신경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후궁과 등 쪽으로 우리가 등 쪽을 만졌을 때 튀어나와 있어서 만져지는 곳이 이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 신경공으로 신경이 다리 쪽으로 빠져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사진을 한 번 더 보시면 이 사진, 세 번째 사진과 네 번째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이 세 번째 사진이 정상에 가까운 사진이고 오른쪽이 협착증이 있는 사진인데요. 아. 이 디스크가 있고 이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간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 정상일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쁘게 보이고 양쪽 구멍을 통해서 신경이 다리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반면에 네 번째 사진에서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기 검게 튀어나온 디스크와 함께 뒤쪽에 관절과 인대 모두 퇴행성 분할을 해서 두꺼워지면서 굉장히 좁아져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척추관뿐만 아니라 이 신경관은 어떠세요? 거의 안 보이죠? 네. 이로 인해서 이 신경이 구멍을 빠져나오면서 목이 쫄리듯이 눌리면서 다리까지 증상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그리고 또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도 있습니다. 이제 협착이 좀 좁아졌다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건 그럼 어디가 좁아진 건가요?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곳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고 동시에 인대도 같이 비유가 되면서 앞뒤로 신경이 좁아지는 걸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단면을 보시게 되면 이쪽과 다르게 여기는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좀 더 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리로 나가는 신경이 좁아지게 되면 오래 걷기 힘들고 쉬었다 가야 합니다. 네. 이는 파행증이라는 증상으로 협착증이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또한 양하지에 힘이 안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거나 앉아서 구부리면 편하고 오히려 허리를 펴면 통증이 악화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따뜻한 기온에서는 증상이 좀 더 완화되면서 산에 올라갈 때보다 평지에 있을 때가 좀 더 편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참지 말고 병원 가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제가 학생 때라면 분명히 밑줄 긋고 별표까지 했을 겁니다. 네. 네.
총 3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에 힘이 빠진다입니다. 실제로 감각이 이상하거나 힘이 빠진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양쪽 다리를 비교했을 때 실제로 힘이 빠진다 했을 때는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기 때문에 꼭 감별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걷기 힘들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하다입니다. 첫 번째, 힘이 빠진다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이게 거의 정상에 가깝게 처음에 초기에는 미세하게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별이 잘 안 됩니다. 네. 하지만 걸어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자기는 못 느끼더라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평소하고 틀리게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 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그때는 꼭 병원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소변을 보기 어렵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앞서서 제가 변실금, 요실금 그리고 빈뇨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러한 3가지 증상이 있을 때는 신경학적으로 이상 소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병원에 빠른 시일 내에 내원하셔서 진찰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환자 증례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네.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내원하기 2일 전부터 점차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가 괜찮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내원 1일 전부터는 저녁부터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여지고 발목에 마비가 발생해서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분이십니다. MRI 영상을 보시면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위쪽과 틀리게 굉장히 검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퇴행성 변화가 심하면서 네. 위쪽에서도 조금 튀어나왔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네. 심하게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급작스럽게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튀어나온 지금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여기서 지금 잘 구분이 안 되시지만 잘 보시면 이만큼이나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거의 신경 자체가 초승달 모양으로 엄청나게 지금 아이고. 눌려 있는 상태인데요. 네. 오른쪽에 있는 정상 사진과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아시겠죠? 굉장히 신경이 심하게 이렇게 급성으로 눌렸을 때에는 실제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마비가 급성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추간판 탈출증, 소위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신경을 매우 심하게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로 환자분이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실시간으로 1시간, 2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발목뿐만 아니라 양쪽의 다리가 마비가 진행이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방치했다가는 영구적으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응급으로 수술을 들어갔고요.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수술을 진행한 후의 사진입니다. 네. 디스크 전체를 제거하는 디스크 제거술 및 유압술을 사진과 같이 시행을 하였고 이후 재활치료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는 경우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매우 빠르게 병원에 내원하였고 바로 응급으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애우가 매우 좋았는데요. 하지만 이렇지 않은 환자들도 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 달간 힘이 좀 빠졌는데 괜찮겠지 하다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미 신경 자체가 손상을 받아버려서 영구적으로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치료에 들어가는데 매우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치료를 하더라도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이고, 네. 따라서 앞에 말씀을 드린 대로 마비가 있거나 감각 저하 등의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다면 그때는 꼭 병원에 바로 오셔서 진료받고 원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허리 통증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그 치료 방법을 두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신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렇게 수술을 해야 할 것인가, 수술을 안 받아도 될 것인가 고민을 하시고, 네. 또 이제 시술을 할 것인가, 그쵸. 수술을 할 것인가. 시술과 수술이 좀 다르니까 네.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실제로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가 없는데 이제 과잉 치료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다면 단계별로 치료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네. 단계별 치료법에 대해서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선 증상이 있을지 비수술적인 방법을 즉 약물 치료 및 주사 치료, 디스크 내 고주파 시술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수술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만성 허리 통증이 되는 경우에 또는 다리로 나가는 신경이 심하게 압박이 되는 경우, 신경 가운데 부위가 압박되어 마비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치료로 증상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수술적인 치료로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미대 현미경 수술이나 인공 디스크 수술, 척추 유압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그림은 인체의 피부 분절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신경이 압박된 위치에 따라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환자의 증상이 발생하는 위치를 확인하고 어느 부위 신경이 압박되고 있는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다리 저림이나 통증 호소 시 다리의 앞쪽이냐, 옆쪽이냐, 뒤쪽이냐에 따라서 요추 2번 신경이냐, 4번 신경이냐, 5번 신경이냐를 먼저 예측 후 영상과 비교하여 환자 증상에 맞춰 예측하였던 병변과 영상학적인 병변이 일치하면 이 경우에는 시술이나 수술이 치료가 더욱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수술적인 치료에 효과가 없다면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먼저 시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시술이 가진 장점과 단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술은 간단한 피부 마취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마취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가 어려운 고령의 노약자 환자분들에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술은 흉터가 거의 없고 정상적인 구조물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좁은 시야에서 하기 때문에 수술처럼 눈으로 병변 부위 전체를 확인할 수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일으킬 만한 병변 일부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남아있는 병변에서 더 악화됐을 경우나 재발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자, 요즘에는 이제 시술로 치료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에 관련한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 차단술입니다. 이건 어떤 시술 방법일까요? 신경 차단술은 시술 중에서 가장 간단한 시술인데요.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세 가지 시술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신경근 차단술은 엉치 통증 및 다리가 저린 하지 방사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신경 주변에 약을 뿌려주어 엉치 및 다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시술을 말합니다. 신경근 차단술이라고 해서 때로는 신경을 자르는 거 아니냐, 절단하는 게 아니냐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요. 실제로 신경을 절단하는 게 아니라 약을 통해서 신경을 일시적으로 둔하게 만들어줘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술인 관절내 주사는 우리가 아까처럼 설명드렸을 때 후관절 쪽이 과도하게 집중이 되면서 그 관절에 대한 자체적인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관절 내에 약을 뿌려주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발점 주사는 저희가 가장 흔한 것은 오히려 근육이나 인대의 염좌나 긴장이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근육들이 과도하게 뭉쳐져서 통증을 유발하게 됐을 때 그때 근육 자체 그리고 인대 자체에 주사를 해서 그 통증을 줄여주고 그 근육의 긴장이나 염좌를 풀어주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신경 차단술은 말 그대로 정말로 주사 한 방으로 통증을 드라마틱하게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시술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신경 성형술입니다. 신경 성형수술은 어떤 건가요? 신경 성형술은 디스크 질환 및 협착증에 의한 통증이 발생 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됐습니다. 꼬리뼈를 국소 마취를 시킨 다음에 진행하게 되고 화면에 보시다시피 꼬리뼈에서 위쪽으로 척추관을 통해서 병변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좁아져 있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물리적으로 뚫어주면서 동시에 신경 주변에 약을 뿌려 염증을 억제함으로써 통증을 조절하는 시술입니다. 시술 시간이 20분 정도를 짧다는 장점이 있으나 신경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 시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고주파 수액 성형술입니다. 요새 이제 다른 질환에서도 고주파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건 어떤 시술인가요? 네, 이 시술은 디스크 돌출에 의한 신경근이 눌렸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우측으로 굉장히 돌출되어 있는 디스크가 보이며 이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병변에 가는 이러한 가는 관을 집어넣어서 그 튀어나온 디스크에 있는 병변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관을 넣은 다음에 저온 고주파열을 가해 디스크 내에 압력을 낮추어 신경 압박을 줄여주는 시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온 고주파를 이용해서 팝콘 같이 디스크를 태워서 디스크 부피를 줄여줌으로써 신경이 눌리는 것을 줄여주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척추 내시경 레이저 시술과 또 수술입니다. 이건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최근에는 척추 수술 및 시술의 추세가 최소한 침수적으로 하는, 즉 정상적인 구조물을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고 하려는 추세가 요즘의 트렌드인데요. 네. 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많은 최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 많은 시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순히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만 불리지 않고 내시경 디스크 제거 수술로 불릴 정도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시술 혹은 수술입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부를 통해서 가는 관을 넣어 내시경 레이저와 고주파일을 이용하여 파열되어 탈출한 디스크까지 제거하는 최소 침습 치료법입니다. 이 관의 사이즈는 약 10mg, 1cm 미만의 굵기의 작은 내시경을 이용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병변을 확인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시행 가능합니다. 또한 이 시술은 간단한 피부 마취로도 가능해서 전신 마취가 어려운 노약자에게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로 인한 흉터가 거의 없고 정상적인 구조물을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에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시술의 적응증으로는 초기에는 디스크가 부풀어 있는 팽윤이나 돌출 정도에서만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장비가 점차 발달함에 따라서 파열된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협착증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수술 방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술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도 있을 텐데요. 네, 아무리 시설이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수술은 눈으로 병변을 직접 확인하고 병변의 전체적인 모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확실한 병변 제거를 통해 환자의 좋은 애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전신 마취가 필요하다는 부담이 있고 아무래도 많이 짠 만큼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량 출혈의 위험성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수혈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한 척추체 유압술의 경우에는 인접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온다는 단점이 있으며 상당 기간의 안정 및 회복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수술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추간판 절제술입니다. 이건 이제 척추로 직접 들어가서 뭐 디스크를 제거하고 절제하고 이런 수술인가요? 예, 직접 째고 들어갈 수 있는 수술 중에서 우리가 많이 하는 그리고 가장 우리 신경외과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 수술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하나가 방금 말씀해주신 추간판 절제술입니다. 네. 네.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추간판 전체술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최근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최소한의 절개를 시행한 후 공간을 확보하고 미세 현미경으로 보면서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는 수술입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아무래도 시술보다는 좀 더 째긴 하지만 보통 5cm 이내로 매우 작은 피부 절개를 하게 되고요. 이 공간을 뚫고 지나간다는 개념보다는 박리를 해주면서 먼저 적혀주고 시야 네. 확보한 다음에 현미경을 보면서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째고 그 다음에 미세하게 현미경을 보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시술로 접근이 어려운 부위나 완전히 팽활된 환자에 있어서는 이 척추 추간판 절제술을 진행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요. 네. 왜 그러냐면 시술에 비해서는 그래도 시야가 확보가 되고 병변을 제거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도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면서 증상 완화를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수술 부위가 상대적으로 작아 전신 마취에 노출되는 시간도 적으며 출혈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이로 인해서 입원 기간도 단축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디스크를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닌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병변만을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디스크가 추후에 튀어나오는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척추 유합술입니다. 이제 용어도 조금 어려운데요. 이거는 어떤 수술인가요? 척추 수술 분야는 이 수술 방법이 나오면서 척추 수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통증 및 마비에서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이 수술 방법은 말 그대로 척추를 유합시킨다는 개념으로 병변 부위의 관절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유압을 유도한다는 수술입니다. 유압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위아래 뼈를 고정시키고 붙인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감각 및 운동 등의 신경학적 마비가 동반될 정도로 협착증이 심하면 뼈에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아주 오랫동안 약물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케이지라고 하는 불리는 디스크 대체제로 물질을 삽입하여 디스크 높이를 세운 뒤에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골을 넓히는 수술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어야 되지만 유압수를 하는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문제를 일으키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디스크를 다 제거한 다음에 케이지를 넣은 사진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만 했을 경우에는 척추에 불안정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위아래 뼈에 스크류를 넣어서 고정시키는 수술도 같이 동시에 하게 됩니다. 이렇게 뒤로 철심을 넣어 고정시켜서 안정성을 꾀하는 수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실제 유압수를 시행한 환자 사진입니다. 각각의 디스크가 있는 부위에 정상적으로 엑스레이에서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 보면 하얗게 보이시는 거 있으시죠? 네. 이게 바로 케이지입니다. 해서 위아래 뼈 사이에 인공 대체제인 케이지를 넣고 그 다음에 위아래 뼈에 철심을 박아서 고정시키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확실하게 신경 감압을 하기 때문에 동일 부위에 개발이 거의 없는 수술 방법입니다. 하지만 관절로서의 기능을 포기함으로써 인해 인전마디에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어서 처음 수술했을 때 수술한 부위는 괜찮지만 나이 들어서 다른 부위에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수술한 이후에 환자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관리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네. 혈압이나 당뇨는 많은 분들이 평생 관리해야 될 질환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허리에 대해서는 무심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프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척추 관련해서는 개개인 스스로 평생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운동을 같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을 시에는 병원에서 해결하지만 해결 후에는 스스로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통증이 없다고 해서 다 나은 것이 아니므로 수술 후 약 1에서 3개월가량은 가급적이면 안정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유로 단계적인 운동 및 활동 조절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보조기 착용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우리가 근육이 회복되는 시간은 1에서 2개월 걸리고요. 이 근육 회복이 되는 시기에 보조기 착용을 통해서 허리에 무리가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디스크 수술만 하는 경우에는 1개월간만 착용하고 끝나지만 유압수를 시행한 경우에는 약 2, 3개월을 착용하시고 광범위하게 골 절제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착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평소에 이제 이런 질환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때 건강한 허리를 좀 유지하기 위한 이런 생활 습관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세의 기본은 쉽게 말씀드리면 요추 전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전만이라는 것은 허리를 핀 상태에서 손으로 만져보면 알 수 있듯이 앞쪽으로 활처럼 휘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서 있을 때도 허리를 펴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하고 장기간 서 있는 경우 발을 받침대에 올리고 있어 척추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건을 들 때는 고관절 및 무릎 관절을 이용하여 최대한 부담을 줄여주며 앉아 있을 때도 허리를 세운 상태로 기대 있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나와 있듯이 이들의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린 척추 전만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도 갑자기 이제 자세를 좀 네, 고쳐앉게 좀 반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자세를 다시 고쳐앉게 되는데 이런 방법들 잘 실천해서 허리 통증을 꼭 이겨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저에게 여쭤보십니다.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견디나요? 하지만 저도 그럴 때는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저 또한 협착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통해서 좋아졌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꾸준하게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걷기 운동을 추천드렸는데요.
저 또한 협착증이 있지만 약 한 달간의 운동을 거쳐서 현재는 허리 통증이 좋아진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도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릴 때 시술이나 수술을 먼저 권하기보다는 먼저 운동을 통해서 치료하실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물론 그거는 환자마다 다 틀립니다. 네. 연세 드셔서 처음부터 심한 상태로 오셨는데 처음부터 걸으시라고 하면은 화내십니다. 나 네. 무릎도 안 좋다고. 예. 하지만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젊었을 때부터 오히려 허리를 보존하려고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은 건강하게 아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런 방법들로 또 허리 통증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허리 통증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라면 잠깐 좀 휴식을 취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통증이 나타난다면 그 원인 질환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병원에 가시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허리 통증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 외에도 다양한 질환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라는 것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